자, 오늘은 주택법이죠. 예, 주택법. 자, 페이지는 자 222페이지입니다. 자, 주택법은 건축법에 비하면 양이 좀 적어요.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법이 한 이만큼이다. 그럼 주택법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양이. 그런데 나오는 문항수는 똑같이 7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막 구석에서 내버리면 틀리니까 7문제에서 5문제 맞추면 거의 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그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에서 많게는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데, 용어 정의는 한 문제는 무조건, 그죠? 예. 때로는 2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 정의를 오늘 좀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하나 넘어가면서 또 나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다시피 이제 그동안 2달 동안 공부한 거 내용 중에서 뭐 시험 본다는 보다도 그래도 한번 점검은 하자. 점검하자. 웃는다고 시험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왔는데 내 실력이 그래도 배운 데 정도, 시끄러워요. 자, 배운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질문을 짧게 할 것이고 좀 쉽게 낼 거예요. 물론 나는 쉽게 내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낼 건데, 남들한테 내 성적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성적이, 나의 어떤 수준이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만큼 되었는가 스스로 한번 판단하는 얘기예요. 한 번쯤.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 2달 동안 한 것이 그냥 시간만 아깝잖아요. 그 다른 과목은 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공법은 항상 모든 학원들은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이제 민법 개론이 우리도 해야 되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요. 그죠? 그래서 공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갖고요.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좀 4시간 다 안 할지라도 하여튼 바삭 해가지고 하여튼 입문과정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주택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이론 설명 들어갑니다. 자, 먼저 주택법이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동영상을 보는구나. 보는구나. 시간 많네? 제가요, 이게 어떤 분들은 하얀색으로 다 쓰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컬러풀하죠, 그죠? 일부러 막 노란 거 썼다가 빨간 거 썼다가 하는 이유가 동영상을 볼 때 표가 나요. 안 봤단 말이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업체에서 공법을 매년 찍는데, 그 업체에서는 나를 동영상만 찍기 원해요. 왜냐면 뭔가 컬러풀하니까 판소도 잘 내가 잘 하잖아요. 또 하다 보니까 말 팔리나 봐. 그 수입도 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통장은 예금 좀 나는데 통장 주인은 마누라야. 10원은 만져본 적이 없어. 참말로 진짜. 하면 할수록 열받네, 진짜. 이런 내가 하고 말이야. 통장 이름은 내 이름이야. 통장은 나한테 없어. 얼마 들어왔나 말도 안 해. 얼마 들어왔나 그러면은 니 알아 뭐 할 낀데. 그런데 와이프 대구 사람이라. 와이프 대구거든. 그러니까 인사하면 짝짓거리면 나 깽깽이야.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나는 이미 우리 집 가장이 내가 아닌 걸 나 이미 알거든. 포기할수록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가장이야. 가장과 와이프야, 와이프. 얘기 잘했죠?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몇 문제요? 또 7문제. 6문제 하네. 얘기한 지가 몇 번 돼서 몇 번. 근데 화는 거 아닙니다. 시험이 안 나와.
이렇게 또 해야 또 오늘 또 4시간 동안 재밌잖아요. 나밖에 없을걸? 자, 주택법인데, 자, 저를 보세요. 먼저 하기 전에, 일단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건축법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주택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건축법 하나만. 왜?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이렇게 다양한 건축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 때는. 그러니까 건축법도 100개 정도 안 됐어요. 지금 넘지만 얇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 일반 건축물, 뭐 주택, 뭐 다 됐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발전되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이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이 양이 방대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택인 넌 나가 차려서 분가해서 차린 것이 주택법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키우지만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살기 싫어 나가 살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작은 주택은 건축법에 내비두고 좀 큰 건축물만 나가는 겁니다. 주택만, 큰 주택만. 그 기준이 30개.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이 아닌 모든 건축물은 일단은 100% 건축법이고, 주택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주택법, 작은 경우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법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일단은 나가서 차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30개. 30. 무슨 말이냐? 자, 단독주택을 세는다는 호요, 호. 따라합시다. 호. 그러니까 1호, 2호, 그러니까 1개, 2개, 3개를 단독은 1호, 2호, 3호. 공동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1호 또는 1세대. 아시겠죠? 예. 심나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단독은 30호 이상. 일부러 30개 하지요. 공동은 30세대 이상이에요.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거는 그냥, 있는 데 하시고, 일단 호수만. 아시겠죠? 호수만. 대지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과 거리가 먼 거니까 일단은 무조건 30개 이상. 단독도 30개 이상 호, 공동도 30개 이상 세대. 그때는 주택법으로 가고 30개 미만은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허가받고 뭘 받아요? 얘는 허가받고 얘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단독이건 공동이건에 30호,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 적용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30호, 30세대가 안 되면 뭐라고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다. 그 외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무조건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가서 분가한 주택법도 나이가 먹으면서 자녀가 크면서 또 그 집 식구도 분가시켜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 1대, 2대, 3대. 즉 3대가 크니까 2대가 딸 자식을 또 분가시킵니다. 이때 분가시켜서 차린 게 또 뭐냐? 이게 임대주택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 공인중개사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대주택은 공인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아니지만 해요. 합니다. 실버 가면 그때 가면 하긴 합니다. 요거는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그냥 소개료로 받는 거야. 임대주택 사무소까지 델타 준 그 소개료. 왜?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임대주택 사무소에 쓰는 거잖아요. 임대인. 뭐 부영 아파트는 부영회사가 임대인이고 들어가는 임차인이 누굽니까? 바로 갑을을 중개사가 아닌 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그냥 소개로 받는 건데 눈치껏 하면 돼요. 눈치껏.
영성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냥 눈치껏. 얼마나 50만 원이야? 그럼 줄 때 한 30만 원 줍니다. 그러면 받아와야 돼. 왜 30만 원이야? 50. 신고하면 뭐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우리는 건축법과 주택법.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이거 다 배워요.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다 배웁니다. 주택관리사는. 왜? 전부 다 관리사무소장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택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요건데, 자, 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자, 주택이 주택. 그죠? 주택인데, 자, 정리해봅시다. 먼저. 중요한 거. 이게 중요치 않은 건 몇 개 빼놨는데, 차차거는 기본성은 할 것이고요. 주택법에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이 뭐냐, 건축물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듯이, 주택 보면 주택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죠? 주택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죠. 자, 일단은 주택이 뭐냐. 주택. 자, 먼저,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좀 좀 그렇게 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리하려면은,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이게 낫겠다. 어차피. 자,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이든 간에 그죠? 단독 한 집이 아니라 같은 평수. 그죠? 같은 평수를 지붕 빨갛게 해가지고 지붕 파랗게 해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를 단독을 30개 이상 건설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지만 그런 거 잘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왜?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잘. 저 서울에 있는 무슨 고급 주택 있죠. 그런 거는 어쩌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99.9% 공동주택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은요, 일단은 장기 기간 동안 살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되면 등기부는 무조건 하나에 하나.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도 하나의 대지 안에서 단독 여러 짓는 거니까 주택은 A 거지만은 토지는 공동지분이잖아요, 지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및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비법에서 했을 때 기억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재건축은 아파트 공동이잖아요.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얘도 뭐죠? 당연히 주택의 전부건 일부건 주택 플러스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게. 근데 시험에는요, 부속 토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자꾸 지문 떠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틀린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틀려 당황하면은 책 봐요. 먼저 어디 보냐면은요, 그 내용이 현재 있나 없나? 박스 안에서 박스? 잠깐만요. 박스를 보지 말고요. 그 맨 위에 첫 번째 줄 봐요. 나오죠, 그죠?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뭐라고요? 줄 거예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는요, 부속 토지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뭐 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야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지문 잘 뜬다는 것. 그러면 옳은 지문이 아니다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여기요. 자, 봐요. 부속 토지죠.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겠다고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내용은 건축법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봐요. 주택법은 건축법에 비하면은 얘가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난 다음에 없다면은 건축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상위법 개념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단독주택 뭐가 있었죠? 일반적인 흔히 보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그죠? 그 다음에 다중, 단다다공 아시겠죠?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나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건축법은 단독주택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주택법은 4번째만 빼면 돼. 단독,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3개만 단독이에요. 공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4번째만 빼면 됩니다. 공간까지 포함해서 단독은 뭐라고요? 그거는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다까지만. 어디요? 그거 없잖아요. 단독주택 공간 지우세요. 공간 없어요. 지우세요. 잘못된 겁니다. 공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빼버리고 아파트, 연립, 5가지입니다. 아연다. 아시겠죠? 요까지. 그러니까 4번째만 빼면 된다. 요건 잘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지우세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고 저를 보세요. 다중주택은 우리 배웠잖아요. 건축법상 내용과 똑같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똑같죠? 복습하는 겁니다. 다가구는 3계층, 내용은 빼버리고 했으니까 빼버리고 3계층 이하이면서 바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 다가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르는 원룸 건축물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다. 연립은 4계층 이하이면서 바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할 때고요.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면서 바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죠? 다르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뭐 연립까지 포함시키지만 굳이 연립은 뺄지라도 우리가 원룸촌 가보세요. 원룸촌 가보면 솔직한 얘기로 법률적 그렇지만 연립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막 20년, 30년 전 건물일 거야. 그러죠? 있다면은. 그런데 거의 보기 힘들죠. 그거 연립주택을 철거하면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야지. 똑같이 연립 안 하죠. 땅값이 있는데. 그런데 원룸촌 가면은 최소한 연립은 없다는 얘기죠. 딱 2개가 없습니다. 뭐 있죠? 다가구랑 다세대 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 층도 높은 거는 볼 거 없어. 그건 뭐예요? 다세대야. 1층은 전부 다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 둘, 3개네? 다가구야. 등기부 뜰 것도 없어요. 요거는 하나, 둘, 셋, 4개네? 다세대예요. 뜰 것도 없습니다. 다세대는 그는 일부러 평수를 크게 합니다. 1층을 막 30평대로 해가지고 막 방 3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양받은 자가 그거를 전세 내지는 월세 놓기도 하고.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되겠죠. 그렇죠, 4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실무 가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는 우리는 다 알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불러요? 그냥 퉁쳐가지고 빌라, 두 손 모으고 빌라. 아시겠죠? 그래 부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볼 거 없다니까요. 층수 몇 개? 3개면 뭐요? 다가구. 4개면 다세대야. 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4계층 이하인데 3계층까지 지는 사람은 없어요, 건축주는요. 돈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 원룸에 실제로 가면 6층인데 여기 뭐 3계층 이하라고 되어 있죠. 6층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래 부르겠지. 원룸 아니겠죠. 원룸은 부르겠지, 그냥 저들이. 원룸이라고. 그래, 실무에서 부르는 거 자유지, 그냥. 원룸이나 부르든 뭐, 아파트 부르는 거 부르지. 빌라라도 부르잖아, 빌라라고. 아니 원룸이라고. 그러니까, 원룸인데 예. 1층인데 이 원룸 들어가는 부분은 안 그러면은 그 층수가, 주택수가 몇 개인데, 몇 개?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냥. 뭐, 원룸이 아니겠지, 이거. 법률적 용어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 살고 있는데. 살고, 원룸이라고 그 허가는 원룸으로 안 받았고. 그렇지. 말만 원룸을 하겠죠, 말만. 그 건물 자체가 다세대로 들어가고 다학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원룸도. 원룸 원룸에 자체가. 세대로 사는. 그러니까 원룸은 실무에서 즐겨 쓴 용어고, 우리는 그 법률적으로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원룸은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게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가서 세워보세요. 주택 쓰는 층수가 몇 개인가. 주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요. 주인이 한 명이. 한 명이면 밑에 상가주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1층부터 6층까지 원룸이라고. 언제 지은 건데요? 몇 년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 다른 방도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건물 아니에요. 알아보시면. 예. 내가 잠깐 도면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뭐, 말로만 들어갖고 내가 뭘 못하겠어요. 법률적으로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일단은요. 근데 그 건물 띄워보면 또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 이렇게 하면 허가 안 나오니까. 승인 안 해주니까요. 그렇죠? 예. 내가 안 봤으니까.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고요. 두 번째. 자, 이렇고. 보시면 거기 단독 공동은 그 상태로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보세요.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이 말뜻이 이런 겁니다. 항상요, 법을 만들 때는요,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흔히 막 여러 갈래로 사용하고 알기 쉬운 것들을 쓰는 건데, 그러면 국민주택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살고 있는 집들의 평수의 평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대형 주택에는 안 살겠죠. 그죠? 대형은 일부고 중소형이죠. 그렇죠? 중소형.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호 또는 1세대당, 단독이든 공동이든 간에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기부 보면은 평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100% 제곱미터예요. 그죠? 평을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상담할 때는요, 평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평의 개념이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거 봅니다. 우리는요, 이게 85제곱미터하고 60제곱미터,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잘 봐요. 60제곱미터 이하가 소형주택이고요, 소형. 60초가 85 이하가 중형이고 85 초과가 대형이에요. 1만 넘어도. 그러니까 중형은 85까지만 하고요. 85로 딱 적어도 등기부 등본에는 일반적으로 84로 기재를 해요. 약간 오차를 주기 위해서. 왜? 정확하게 인간이 만든 것은요, 정확하게 85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84 하는데 1제곱미터는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뭐 0. 얼마니까. 뭐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소형주택, 중형주택, 위에가 대형주택인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잘못되게 쓰고 있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발코니인데 베란다 했듯이. 그죠? 예. 원룸은 아예 용어에도 없는데 이따 원룸형 주택 나오긴 나와. 이건 이제 나중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일반적으로 원룸이란 말은 법률적으로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니까 원룸인데, 또 방에 두 개면 뭐라 얘기합니까? 투룸이잖아, 투룸. 또를 세 개면 쓰리룸. 원룸도 없는데 투룸, 쓰리룸은 뭐 아예 없지, 그건 없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소형하고 이제 중형인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나 32평 살아 그러잖아요.
그거 이거죠. 근데 과연 32평이 맞나 보는 거야. 만나고 아니거든요. 사기쳤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봐봐요. 제곱미터를 평 바꿀 때는요 0.3025 곱해줍니다. 그죠? 이게 평이에요. 자, 반대로 제곱미터는 3.3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3.3058까지. 왜냐면 면적이 클 때는요 오차가 커요. 여기까지 다 해줘야 거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나온 거 제곱미터인데 했던 걸 평한 것을 다시 거꾸로 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0. 얼마 차이 있습니다. 왜? 소수 좀 띄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해봐요. 자, 다 꺼내봐요. 휴대폰 꺼내보고 쳐보세요. 한번 지금 당장 85 곱하기 0.3025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그렇죠. 25.7 그냥 71 1 빼 버리고 그냥 평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어디 32평이나 거짓말을 해. 이게 뭐냐? 요게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요거 말하는 이게 요게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또 빼는 면적은 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럼 왜 자꾸 우리는 32평이라고 했느냐? 그야 뭐 분양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 했지만,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주거 전용으로 쓰는 면적이 아닌 공유 면적이 있어요. 뭐 복도, 계단들이잖아요. 계단. 그 면적을 다 더해가지고 세대수로 나누면은 한 세대당 한 5, 6평 정도 돌아가요. 그거를 합친 개념이에요. 32평은. 합쳐가지고 그냥 뭐라 한다고요? 30평.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요, 공유 면적은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양할 때 85제곱미터 내지는 84로 하지 절대로 평을 하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기재하는 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32평 하면 그거 걸립니다. 근데 32평형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또. 그런 유형이다.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 분양할 때. 분명히, 자, 85로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글씨를 작게 쓰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 아파트 막 10m 이상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운전하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쓴 거예요. 80, 이렇게 쓴다, 이렇게. 5, 다시. 32. 평 해놓고요. 이제 안 보여. 여기서요. 여기. 해놓고 85제곱미터. 이런 싸가지들, 이런. 멀리서 보면 이게 보이고, 가까이 가야 여기 보여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글씨만 크고 작게 쓴 것이지. 걸리는 건 없습니다. 또 어떤 곳은 또 85를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하여튼 간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5.7평이라는 것. 자, 그러면 소형은, 자, 해보세요. 이것도. 0.3025. 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LI 18.15평. 그죠? 1호평.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2평 합시다. 18.2평. 여러분들이 23평이라고 사기치는 집이 이 집이에요. 아시겠죠? 예. 23평 또는 24평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몇 평이에요? LI 18평. 18평. 그러니까 소수 좀 띄고 얘는 18평, 얘는 26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18평짜리를 우리는 공유 면적 포함해서 공유 면적 거의 비슷해요. 하다 보니까 뭐 23평 또는 24평 또는 22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자기 집은 어떤 집은 24평 얘기하고 어떤 22평 얘기해. 똑같은 걸 가지고. 아시겠죠? 왜? 주거 전용 면적은 같지만 더 높게 부르는 건 자유니까. 그죠? 자유니까. 그래서 요거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80을 넘는다. 대형이기 때문에 80을 넘게 짓지 않습니다. 세금만 왕창 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이야. 공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85나 60만 나와요. 숫자는. 중형 기준이 85고 소형 기준이 60이니까 요것만 나옵니다. 이제 요것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있는데, 자,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이하인데, 항상 법은요,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자, 수도권이 일단 아니에요. 아니어야 돼요.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지방만. 지방에서도요, 도시 지역이 또 아니어야 돼요. 도시 지역. 이게 뭐죠? 주상공록. 배웠잖아요. 주상공록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어디죠? 관농자. 그죠? 관농자 안에서 짓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관농자 안에서 짓는 주택 중에서 그 지역이 읍이거나 또는 면이에요. 당연하죠. 시골이니, 그죠? 무슨 읍은, 무슨 읍 안에 있는 국민주택. 그 다음에 면 안에 있는 국민주택이 있죠. 얘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은 85, 예외 100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85, 예외 100 이하. 그러니까 밑에 수도권이 아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다, 읍면적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85이고 요런 단서 조항이란 말이 등장하면 뭐라고요? 그때는 100 이하다. 요거 100 이하인 경우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보통 15제곱미터 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줄이면 한 4, 5평 정도 더 커요. 그러니까 한 방 하나, 그죠? 한 작은 방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시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가족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하나 더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가 더 생기면은 그 한 동이라면 세대수가 85보다 세대수가 늘어나야 줄어나? 줄죠, 그죠? 그만큼 시골은 잘 분양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을 하나 더 크게 함으로써 세대수를 줄이기로 인해가지고 분양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가 큰 의미라는 봐요. 여러분들도 뭐, 저 시골, 여기 경상남도 무슨 저 읍지역에 굳이 가가지고, 분양 안 받잖아요. 투기 목적 하려도 그런 거 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위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러니까 동도 작아요. 그러니까 한 동의 크기는 같은데 도시 지역이 더 세대수가 많아요. 85니까. 시골은 얼마요? 100까지니까. 근데 무조건 또 100 이하니까 100으로 짓는 경우도 또 없어요. 이해됩니까? 100 지으면은 더 크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읍면 지으라고 무조건 100 아니라 100 이하니까 거기서도 80으로 주로 한다는 얘기를 하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100 이하까지다. 그 시골 사람들이 주로 분양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동수도 도시지역은 뭐 10개 이상이지만 가봐요. 꼴랑 2동. 그죠? 2동, 3동. 어떤 거는요, 한 동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수도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쪽 지역에 또. 그리고 또 시골에는 또 국민주택이 많이 없지요. 해봤자 미분양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원칙 85, 예외 100. 아시겠죠? 원칙 85, 예외 100. 절로 보세요. 국민주택 4글자만 나오면은 85 이하고
100가지 포함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85부터 예외 100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고, 국민주택 네 글자만 나오면은 그때는 85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봐요. 책 보시면 국민주택 봐요. 거기 보시면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는 얘기는 85, 100까지 다 말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주택을 누가 짓느냐? 누가? 저를 봐요. 짓는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그 다음에 지자체가, 그 다음에 토주공이, 그 다음에 지공이, 지방공사입니다. 저를 봐요. 개발법은요, 건축법 빼버리고 개발법에 가서는 미리 배웠잖아요. 공공시행자 그러면 누굽니까? 개발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관, 농수, 철매, 정부 출연기관, 철제, 그 다음에 지방공사인 줄여서 지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누굽니까? 딱 둘. 용어 정했잖아요.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기억나죠? 내가 누구랑 얘기하냐 지금? 괜찮아요. 한 번 보고 모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정관 등 할 때,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줄여가지고 정관 등이고, 쉽게 말하면 조합 설립을 작성하는 것은 정관이고, 재개발 사업할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용 소유자가 직접 하잖아요. 그때 작성하는 것은 규약이고, 공공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은 시행규정이다. 그때 나는 공공시행은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인데 줄여가지고 우리는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고, 또 토주공 등인데, 토주공은 알겠어요. 등이 뭐요? 지공이잖아. 토주공 등 할 때 지방공사잖아요. 하지만 신탁업자는 민간이지만 조합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정관도 아니고, 얘는 개인도 아니고 토지용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약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별도로 이름을 만드느니 그냥 용어를 그냥 넣어도 그냥 시행규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간단한데, 자, 주택법에서의 공공은요, 이놈이야.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인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안 쓰니까 다 쓰는 겁니다. 토주공하고 지공. 끝까지 아시겠죠? 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다시 한번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지금 7분이 안 했어요. 다 반 보니까 7분. 있지니 산시 고롭고.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한 번 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자, 그 다음에 왜 이걸 강조하냐? 하여튼 이 인간은 그냥 한마디로 공공인데, 여기서는요, 공공 시행자는 얘기를 안 하고 공공 사업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사업 주체. 그러니까 지금은 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공만. 어차피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공공만. 공공이다. 이렇게만. 그러면 2번은 뭐냐? 민간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강조하려고 한 거 지금요. 공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봐요, 책. 요거 어디냐면은, 거기, 가. 지금 가요, 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봐요. 행정청인, 여기 국가, 지자체의 재원. 자, 재원, 요거요. 한마디 보면 이거. 그냥 세금. 재원. 또는 주택, 도시, 기금에서 있는 자금. 기금의, 여기 자금. 얘는 뭐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금. 그러니까 여기 1번 재원하고 여기 2번 요 두 가지를 얘를
지원받아. 아시겠죠? 지원받아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공공을 위해 쓰니까 또 별도로 공공을 밑에다가 나누어서 적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얘는 누굴 말하냐? 바로 민간 시행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여기서는 등록사업자입니다. 일종의. 하여튼, 민간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공공하고 뭐라고요? 민간 다 한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물론 살아오시면서 국민주택인데 민간 건설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는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좀 드물긴 드물어요. 거의 뭐 한 90% 이상은 공공이 하는데 일부 민간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금을 왜? 요거를 지원이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그죠?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지원받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민간도 가능하다는 걸 바로 거기 나가 바로 그냥 민간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민간은 말이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밑에 국민주택 규모란 거기 185도 있고 가로가는 뭐도 있습니까? 100대죠, 그죠? 예. 그걸 아까 말했던 거 그게 그거야. 국민주택 그러면 85 이하 규모 보시면은 100까지도 포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자, 앞을 봐요. 자, 민영주택이 있는데 저를 봅니다. 이거요. 얘도 잘 뜨는 질문입니다. 자, 요렇게 내잖아요. 내가 여기서 왜 그걸 강조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 안 해버리면 당연한 걸 강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내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거의 뭐 열이면 9명 다 틀립니다. 자, 용어정입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딱 듣는 순간 벌써 맞네. 맞다고 찍는 순간 내년에 또 와야 되는 거야. 틀렸습니다. 왜? 국민주택도 민간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반대급부입니다.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다. 그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책. 네, 그렇죠? 거기 등 지어요, 등 지어요. 좀 틀린 게 많아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아시겠죠? 등째 빼세요. 등이 왜 되나 모르겠네.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 그거예요. 국민 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는 법적 용어 정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용어 정의는요, 법률 조문 그대로 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하잖아? 민간이 하는 거 맞긴 맞잖아. 맞다니까. 그죠? 근데 법률 용어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자, 이 중에 보니까요, 한 두세 개 빠진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마 중요치 않아가지고 빤 것 같은데, 그땐 또 기본 싸움은 하더라고요. 공공택지다. 요건 책 볼게 그냥 판사하지 않고. 공공택지. 그냥 중요한 것만 할게요. 네 번째. 택지. 자, 공공택지란 공공이니까 당연히 파랗게 잘 나와 있네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 용지가 땅이니까 거죠. 부지, 땅, 용지를 말한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실시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땅, 그게 뭐라고요? 공공택지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야 되지요. 민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어떤 땅이 있느냐? 가볍게 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 요걸 하기 위한 용지 그 말이에요.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5번. 그 다음에 자, 6번 동그라미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마지막에. 7번 혁신도시 개발 사업. 이게 부산도 있나요? 여기도?
있죠, 그죠?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막 막 신개발 돼가지고 아파트가 비싸죠, 그죠? 예. 노는 거 다 거기 있을걸요? 재밌는 거. 그죠? 오늘 분위기 안 좋네.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개발사업. 뭔가 껄쩍지근하네. 자.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그바 9번은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있는 거, 대통령령까지 우리가 알 건 없고요. 하여튼 요건 건데, 자, 5번과 6번인데요. 시험에 나올 때는요, 항상 정답은 5번 지문과 6번 지문인데, 특히 5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은 별표하시고, 6번은 그냥 동그라미 하세요, 그냥. 둘 다 별표 다 하면은 똑같은 레벨이니까, 5번은 별표, 6번은 동그라미. 아니면은 5번은 큰 별표, 6번은 작은 별표. 에이, 내 맘이야, 씨.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예. 가로를 보시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 돼 있네요. 환지 방식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내가 개발법에서 환지 수용 방식 할 때 설명한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공공사업입니다. 그죠? 공공택지면은 사업은 누가 합니까? 공공시행자 하겠죠. 부산시에서 하겠죠. 그죠? 부산시에서 하는데 땅을 싸게 사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하는 것이지, 환지 방식이 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뭐 내 땅 위치가 좋네 나쁘네 뭐 이러면서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개발법서 우리가 안 배웠지만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 너들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예. 토지 소유자 너들이 해라.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너들이 해라. 왜? 전부 환지 방식만 하는 거니까. 원칙 너들이 이것저것 뭐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가 할 테니까 너들이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요, 공공시행자는 거의 99.9%가 환지 방식 안 합니다. 시끄러운데. 무조건 뭡니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면 돼요. 공공사업이니까, 공공택지니까, 당연히 공공시행자가 한다. 공공사업주체. 다시 말하면, 국가, 지자체. 이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한다고 말이죠. 환지 방식은 무조건 X인데,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 지문 뜨면은 그는 틀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네, 그죠? 수용 방식만. 혼용 방식일 때도 수용 방식만. 그러니까, 어쨌든, 환지 방식은 일절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빈칸 안에 적어보세요. 그 위에다가 안에 정비법상 정비사업 X 그것도 나와요. 자, 들어봅니다. 정비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죠?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공공사업이야. 그렇죠? 시행자가 공공시행자 할 뿐이지. 그렇죠? 공공택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다 민간택지니까잖아, 그죠? 개인이. 그러니까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딱 2개, 아시겠죠? 딱 2개. 예. 2개. 따라합시다. 환지 방식 X. 정비사업 X. 그러니까 이 택지가 보통 들어보세요. 택지가 네모네요, 동그래요. 보통 택지가 이렇게 네모나죠, 이렇게. 딱 택지야. 여기다 축구장을 만들면 딱 좋아. 축구장 만들면. 그죠? 여러분 축구하면 누굴 좋아합니까? 뭐가 떠올라요? 2002년도에 누구요? 안정환. 나도 안정환 좋아해. 안정환. 역시 와 똑같네. 따라합시다. 정비사업 안 돼요.
환지 방식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난 딴 사람 나올 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갑자기. 항소는 그러면 말고 하려고 했는데. 따라합시다. 안정환이 공공택지에서 축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비사업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환지 방식 안 돼요. 자까지 하고, 주택단지부터는 좀 쉬었다가. 아시겠죠? 하겠습니다.